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 이제 적과전 4종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과수작물,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과수작물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파트는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포복자 세트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그리고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해당하는 품목이 나와 있는데요. 품목 먼저 보시면은 포도, 복숭아, 자두, 오늘 배울 세 개죠. 포복자, 그리고 밤호두, 참다래, 그 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 그리고 오미자, 유자. 네, 요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포도, 복숭아, 자두 이거 세 개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1과목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제 보험 기간 동안에 보장하는 재해로 이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그것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아래에 관련 내용 나와 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란 보험 목적에 보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 뭐냐?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다. 먼저 이렇게 큰 틀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배울 파트에는 한 개 더 있죠.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도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아랫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이란 뭐냐 하면은 보험 기간 동안에 보장하는 재해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와 비가림 시설의 손해까지 보장해드리는 것이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별에 어떤 조사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래 표, 가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기별 조사 종류 보시면은 크게 수확 전에 하는 조사, 수확 직전에 하는 조사, 수확이 시작된 뒤에 수확 종료까지 이제 해야 되는 조사, 마지막으로는 수확이 완료된 후에 보험이 끝나기 전까지 이제 해야 되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수확 완료 후부터 보험 종기 이거 먼저 보시자면은 이제 저희 과실은 수확이 종료되면은 보통 과실의 보험이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확이 완료된 후에 남아있는 거는 당연히 나무조사겠죠. 나무는 보통 1년짜리로 연 단위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확 완료 후 보험 종기까지는 남아있는 거는 나무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수를 조사하는 게 이제 이 고사나무 조사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특약입니다. 그래서 특약에 가입한 농지에만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우측에 비고 보시면은 수확이 완료가 되었는데 계약자랑 유선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고사나무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요렇게 먼저 봐두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수확 전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수확 전에는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냐 보면은 만약에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언제 조사를 하냐 하면은 이제 사고가 접수되어 그러면은 지체 없이 가서 해라. 어떤 조사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이 맞는지 이제 그 여부를 조사하는 거고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되면은 모든 품목에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는 이제 어떤 조사를 하냐 보면은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요. 착과수 조사는 먼저 우측 먼저 보시면은 모든 품목이 아니고 포복자, 우리 오늘 배울 품목이죠. 네,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농지에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총 붙어있는 착과수가 몇 개냐 하고 총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전 과수원에 이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고요. 모든 개수를 세는 건 어려우니까 전수조사 아니고 표본조사로 착과수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포복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모든 농지에 이제 착과수 조사를 한다. 요거 한 개 포인트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확 직전에 또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품목의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택해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고요. 수확이 시작이 되었어요. 수확이 시작이 되고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기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고 발생 농지에 수확 중에 수확량이나 감수량의 확인을 통해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자를 뺀 전 품목 다시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 윗부분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품목에서 유자는 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유자는 수확 시작 후에 하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하나 필기해두자면은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실시. 이렇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수확 완료 후부터 보험 종기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다 따버렸죠. 수확이 완료되었으니까 과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나무 조사한다고 했는데 요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패스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지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먼저 피해 사실을 확인조사하는 것 중요하죠? 정말로 이제 과수원을 운영하는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정말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게 맞는지 확인차 조사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이거는 어떤 품목을 하냐 하면은 이제 포복자가 아니고 전 품목, 모든 품목이 다 공통사항으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이제 같이 살펴보자면은 가나다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조사 대상은 이제 사고가 접수됐어요. 대상재해로 사고가 접수가 된 농지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럼 대상재해가 뭐냐 하면은 저희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이죠. 종합위험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재해가 종합위험은 자조화 이 세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기본적인 종합위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번 보시면은 대상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기본적인 세트 3개 나와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특이사항 복숭아는 병충해도 지금 보장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과수작물에서는 유일하게 복숭아, 병충해 보장한다고 2차 1과목 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병충해를 보장하냐?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게 세균 구멍병만 보장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측 보시면은 병충해는 복숭아만 해당하고 세균 구멍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50%만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50% 저희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적용시킬 건데 일단 지금은 복숭아 병충해가 발생하면은 세균 구멍병으로 병충해가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피해 정도가 100이면은 그 중에 50%만 이렇게 이제 보상하는 걸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도대체 조사를 언제 하냐? 당연히 사고가 접수되면은 직후에 바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서 뭘 확인하냐 하면은 아래 보시면은 1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기상청 자료나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지 이제 그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 추가 조사인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에 수확량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럼 계약자한테 그 내용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확기, 이 수확량 조사는 수확기에 해야겠죠? 이 수확량 조사는 수확 직전이나 이제 수확이 시작된 후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수확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해서 이제 계약자의 과수원에 방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2번. 그러면은 포도랑 복숭아, 자두 이 세 품목의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하냐? 네, 저희 과수 품목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하냐면은 이 과수 품목은 첫 번째로는 이 수확량 산정하는 거.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수확량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수확량 산정하는 방법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과중조사를 실시하는 품목들은 과중조사를 어떻게 하나 이거 두 개 포인트 잡고 이제 정리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포도랑 복숭아, 자두, 수확량 조사 이 세 가지는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확량 조사를 할 때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합니다. 손해평가 반을 구상해서 가서 손해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자가 해야 될 이 수확하는 업무를 지금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거나 수확한 과실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계약자가 너가 낸다, 너가 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포도랑 복숭아, 자두 이 세 가지 품목은 이제 모든 품목에 착과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착과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그러니까 피해 여부랑 관계없이 모든 과수원에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니까 대상 재해는 해당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언제 이 착과수 조사를 언제 하냐 하면은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착과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 하면은 먼저 나무 수를 조사합니다. 나무 수를 조사하고 이 중에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개인지 이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이거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바탕으로 표본 주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품목별 표본 주수표, 별표 1, 별표 1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는데 제가 이 별표 1 내용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라고 설명드렸죠. 저희 특강 들으시는 분은 제가 특강에서 이 별표 1 암기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그 방법에 따라 농지별로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면 되고요. 네, 적정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고요. 이 적정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표본주를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주별로 이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하고 품종별 수확 시기에 따른 자연적인 낙과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자연 낙과를 감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 2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별도로 조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과중조사. 그러면은 과중조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과중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하나여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합니다. 과중을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품종별로 이제 수확기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하는 게 과중조사다. 됐죠? 그리고 이 과중조사를 할 때는 이거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하나여 지금 이 과중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야 되고요. 품종별로 과실 개수랑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품종별로 과실에 몇 개가 열리고 품종별로 각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품종별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는 20개 이상을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랑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하여 품종별로 과실의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네, 이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과중 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품종별로 평균 과중이 있어요. 이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나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 조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확 전에 대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잘 봐두시고 이 과중조사 품종별로 몇 주에서 몇 개를 이제 추출하냐, 과실을 몇 개를 추출하냐, 이 내용 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과중조사 어떻게 하냐 나와 있네요. 네, 포도, 복숭아, 자두는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과중을 조사할 표본 과실을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 과실의 무게 조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라이에 넣고 저울을 재네요. 그리고 자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고 무게를 재면은 이제 포도랑 복숭아, 자두의 과중조사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보상 비율, 보상하지 않는 비율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별표 2번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고요. 품종별로 달라요.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 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조사할 수 있죠. 검증조사할 수 있어요. 이런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 미보상 비율이 변경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조사한 값 아니면은 검증조사에서 나온 값, 그 미보상 비율을 이제 적용을 해준다. 그 내용 나와 있고요. 하나의 품종에 대해서 여러 번 과중조사가 실시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보험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제 하나의 품종인데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재조사, 검증조사로 그러니까 최초에 조사한 값이 변경될 수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재조사에서 나온 값이나 검증조사에서 나온 조사값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답은 이제 착과 피해 조사,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 조사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라번에 이제 떨어진 과실의 피해 조사 어떻게 하냐, 낙과 피해 조사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착과 피해 조사 어떻게 하냐 같이 살펴보자면은 이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이죠. 붙어있는 과실이니까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재해가 발생한 게 맞냐 그 여부는 재해 후 종류랑 과실의 상태들을 보고 조사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착과 피해 조사는 붙어있는 과실이죠.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보는 거니까 해당 피해가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이 착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필요할 때는 품종별로 각각 할 수 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착과수 조사 어떻게 하냐 나와 있네요. 네, 착과 피해 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몇 개가 붙어 있냐 착과수를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확 전에 착과수 조사와는 별도로 다른 조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착과수를 수확 직전에 판단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착과 피해 조사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하는 이 착과수 조사는 당연히 수확 전에 무조건 그냥 해야 됐던 착과수 조사와는 다른 별개의 조사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합니다.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해서 표본 주수 몇 개를 표본주로 할까 정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조사 방법은 위 가의 착과수 조사 방법과 같는데요. 이 가가 어딨냐 하면은
그 이후에 가. 여기 있네요. 이 조사 방법은 여기 있는 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은 이제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선정하고 피해 구성 조사가 있는데요. 표본 과실은 몇 개를 하냐? 품종별로 20개 이상 한다. 근데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랑 자두는 60개 이상으로 추출을 한다. 그리고 추출할 때는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추출을 하는 거고요. 이 추출한 표본 과실을 이제 품종별로 구분해서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착화 피해,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였고요. 네, 다음 낙과 피해 조사입니다. 낙과 피해 조사는 원칙으로는 표본 조사 방법을 택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낙과 피해 조사는 언제 하냐 하면은 착과수 조사 이후에 떨어진 과실이 많아요.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런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낙과 피해 조사이고요.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심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보시면은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낙과 피해 조사는 표본 조사로 한다고 했어요. 낙과 피해 조사는 표본 조사로 실시한다. 네, 표본 조사로 하는데 만약에 계약자가 떨어진 과실을 한 곳에 모아놔 버렸어. 너무 계약자가 부지런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표본 조사가 불가능하죠? 다 모아놨으면은 이 낙과된 과실이 어떤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표본주를 정해가지고 그 나무만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이렇게 낙과된 과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놨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 전부 다 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표본 조사로 할 거면은 나무를 다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몇 개만 조사를 할 거야. 이렇게 주수 계산을 하고요. 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표본주 아래에 있는 낙과수를 세게 됩니다. 네, 그 아래 내용은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낙과수 전수 조사를 할 때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데요. 전체 낙과에 대해서 품종별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셉니다. 떨어진 과실을 전부 다 세고 전체 중에서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쓴다. 요거 하나 봐두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낙과수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낙과 중에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실을 몇 개 추출하냐? 품종별로 20개 이상인데 포도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으로 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괄호 하나 보시면은 전체 낙과수를 셌어요. 근데 낙과수가 60개 미만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이 조사를 하는 당시에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이 있을 수 있죠. 그러거나 낙과의 피해가 심해서 이제 그 뭐 100%, 50%, 80%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되고 밤 호두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네, 보시면은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이제 과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목별로 나오게 되는데 중요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은 수확량 산정하는 방법, 어떻게 수확량을 산정하냐, 그리고 과중조사 나오죠? 이 과중조사는 어떻게 하냐, 요 방법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